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정치 현상을 분석하다 보면요.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의미보다도요. 겉으로 보여줄 수 없는 숨겨야 될 것들이 많은 거죠. 일부러 속인다라고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행간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 이면을 읽는 눈, 그것이 이제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냥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되면 뭐 분석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보이는 대로 뭐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나 실상 이제 정치 현상의 이면에 더 중요한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이걸 갖고 여러 가지 어떤 뇌피셜도 등장하고 뭐 여러 가지 분석 틀도 있고 분석하는 방식도 있고 사람의 분석 역량에 따라서 그 상상력의 수준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게 판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뭐 나왔던 뉴스들 중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러면서도 뭔가 이거 뭐야 라고 하는 뉴스가 또 하나 있던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뉴스 현상으로서, 정치 현상으로서 제가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바로 이건데요. 천하람이가 놀랍게도 대통령의 난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굉장히 뭐 좋아하네요. 그러면서 이 난을 잘 키우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난 거부 사태 났잖아요. 민주당, 조국 혁신당 이쪽에서는, 저쪽 이제 야진영에서는 전부 이제 난을 다시 이제 빠꾸시킨다 이런 상황인데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아주 길길이 날뛰더군요. 자, 그런 속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런 식으로 거부권 자꾸 행사하는 한 같이 갈 수 없다. 협치는 없다. 난도 필요 없어. 그냥 돌려보낸다. 이런 식인데, 이 동양의 문화에서 특히 한국적 어떤 풍토에서 이 난을 보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뭐 선물일 수도 있지만 마음에 이제 이렇게 표시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보내는 난, 이것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런 속에서 이 천하람이가 정말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게 저도 선뜻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렇구나라고 또 어떤 뭐 다른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러자 뭐 돌연 저쪽 이제 좌진영에서 특히 개딸들, 그 개혁신당 지지자들 이런 자들이 되겠죠. 네가 윤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것이냐? 축한 난에 물을 준 천하람의 악발 테러를 이제 당연히 하겠죠, 저들은. 근데 천하람은 또 어떻게 보면 능글스럽네요. 저걸 또 사진을 찍어서 저 SNS에 또 올린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뭐 해볼 테면 해보자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마치 천하람이가 친윤처럼 윤 대통령 수호자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어쨌거나 이거는 흥미롭습니다. 제가 뭐 약 한 달 전쯤부터 대통령이 정치 스타일을,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과 그 규모, 그 범위를 상당히 이제 확장을 시킬 것이다. 좀 다를 것이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자들 불러놓고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말이 했던 것은 일종의 신호탄이 되겠죠. 그 무렵에 또 이준석이를 또 만나가지고 이준석이 또 어깨를 이렇게 톡 이렇게 쳐줬죠.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폴드 인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108석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단단한 호두 껍질처럼 단단한 108석이면 사실 뭐 그런 대로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간단치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부 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뭉쳐지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뭉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연대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는 게 윤 대통령이다. 이거 연대를 하지 않으면요, 이재명하고 손잡아야 돼요. 이재명 문재인하고 손잡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연대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연대의 1차 대상이 누구냐. 당 안에서는 물론 뭐 나경원, 안철수 이들이고요.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게 되면 유승민 뭐 이런 자들이죠. 이들과도 분명히 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석이라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개혁신당이 3석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통령의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연대의 폭을 넓히다 보면 개혁신당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뭐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정치 현실로 보면은, 정치 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재명하고 손잡고 정치해야 되는데 그거는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죠. 자,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지금 쫙 하고요.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데일리안 같은 데서는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네요. 천하람, 윤 대통령도 조국에게 난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냐? 그 마음을 좀 알아줘라. 지금까지 천하람이가 소위 이제 이 여당을 향해서, 여권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좀 도움되는 이야기를 한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은데, 내부 총질 혹은 뭐 내부 비난만, 여권을 향해서 비난만 계속했던, 어떻게 보면 더 이준석보다도 더 심하게 깠다 할 정도인데, 그 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사실은. 진폭이. 그런데 이걸 보면은 이건 뭐야라고 분명히 이제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 자, 연합뉴스 조국당 축하난 거부가 옹졸, 거부왕, 윤이 옹졸 쫄보. 자, 거부왕. 자, 거부왕을 거부한다. 이런 이야기죠. 조국당은. 뭐, 특검법을 올리면 무조건 거부하니까 특검법은 아니고 일반 다른 무슨 법률이 올라가게 되면 민주당이 만든 정점법안이 올라가면 그냥 바로 한 방에 그냥 거부해버리잖아요. 대단하죠, 대통령. 그래서 거부왕이라는 지금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 거부왕이 보낸 난을 거부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저들은. 자, 쭉 보면 거기 관련된 뉴스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윤이 더 옹졸하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천하람이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행동을 해줬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뉴스가 하나도 없었더라면은 대통령이 너무도 외로울 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 축하난 천하람 대통령 지지율도 쑥쑥 크기를 바란다. 올라가기를 바란다. 또 이렇게 덕담을 던졌어요. 이게 심상치 않잖아요. 저는 개혁신당하고 뭐 합친다 이런 것보다도 대통령이 좌우지간 우군화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개혁신당 세석도 품어야 됩니다. 이 세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108석에 세석을 얹으면 111석이 되잖아요. 110대가 딱 된다니까. 그러면 아주 멀어요. 느낌에. 탄핵도 멀어 보이고 민주당이 뜻대로 법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느낌이 딱 들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근데 108 이거는 그냥 한 자릿수잖아요. 8. 8하고 10이라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석백이 차이가 안 나지만 가령 국민의힘 안에서도 내부 이제 분탕자들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정치를 위해서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거나 버릴 사람들 뭐 굳이 등에 칼 꽂는다는 표현은 제가 취소합니다. 정치판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신의 생각과 뭐 대통령의 생각이 다른다거나 뭐 당의 주류가 가는 길과 자기가 가는 길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이제 기준이 어디냐가 중요하겠죠. 다수 국민의 생각, 여론의 흐름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가지 않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제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등에 칼 꽂는다 이런 표현은 사실 너무 과장된 것이고 어쨌거나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요. 용산과 국민의힘의 주류들이 가는 쪽을 같이 못 가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8이라는 숫자는요, 위험한 숫자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만일에 반기를 들어버리면 끝난다, 게임 오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토양이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8명 정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200이라는 숫자가 채워지는 겁니다. 자칫하면은 저쪽에. 근데 111석이 딱 되면요, 11명이잖아요. 이건 부담적으로, 느낌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옵니다. 이건 쉽지 않겠는데 내가 만일에 딴짓했다가 괜히 찍히기만 하고 실패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결속을 더욱 다질 수 있는 그 세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크다. 그리고 뭐 형식적으로 국민의힘에다가 새로운 당 하나가 지원을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통치 뭐 정치가 훨씬 더 이렇게 탄력을 받고 이렇게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민주당도 흔들 수가 있어요. 그 111의 숫자로 민주당도 어차피 대통령 탄핵이 어렵다, 대통령 거부권을 끊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는 반명, 이재명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거의 도사리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죠. 그들에게도 어떤 자신들의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 삼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신당 세석은요, 단순히 이준석 꼴도 보기 싫어, 천하람 니도 꺼져, 뭐 이런 차원이 아니다 얘기예요.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이준석을 붙들고 우리 한번 만납시다. 정말 요즘 잘 계시죠? 뭐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제 읽어본다 그러면요. 지지자들이 대통령보다도 앞서가서 막 발언하고 주장하는 게 이 사실은 너무도 많죠, 사실은. 뭐 그건 여도 야도 다 그래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가장 현명한 지지자들의 태도는 간섭을 너무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너무도 주장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준석 만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 철회해.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솔직히. 제가 잘 압니다. 우파 유튜브 중에서요, 가장 이게 조회수 가장 잘 올릴 수 있는 소재가 몇 개 있습니다. 이준석 까면 1등이에요. 이준석 까면은. 이준석 까는 영상 올리면 그냥,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조회수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그거 아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준석만 까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장사가 되고, 그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걸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구독자도 이제 늘어나고 여러 가지 또 효과가 있는 거죠. 진짜입니다. 보수 쪽에 있는, 우파 쪽에 있는 유튜브들은 이준석 까는 것만 해도 아마 대박 칠 겁니다. 뭐 그 정도로 굉장히 핫한 이슈죠, 그게. 그런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건 정치가 아니죠, 솔직히. 장사일 수는 있어도 정치가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내부 분탕자, 내부 총질하는 인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의원의 그 문자에 거의 나타났잖아요. 스마트폰 문자에. 그리고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도 언제부턴가 이제 입장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들리는 말로는 조만간 뭐 안철수나 이런 등등 당에서 이제 반윤 혹은 비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용산과 이렇게 합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진급들 만난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제 거기에 유승민도 뭐 들어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유승민은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품겠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거를 지지자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이해를 해줘야 돼요. 다른 이유를 대고 그러면 또 윤석열 공격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냥 뭐 사실 의미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다루는 것이 정치지. 그리고 너무 큰 과거에 이제 이렇게 얽매이기 시작하면은 그냥 계속해서 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망합니다. 그러면은. 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보입니다. 천하람, 윤석열, 이종섭, 최상병 수사 때 통화, 우연이면 소울메이트, 우연이면 소울메이트라고 했겠죠. 여기 뭐라고 했을까요? 이걸 한번 볼까요? 우연이면 소울메이트가 아닌가 싶은데. 맞네요. 소울메이트. 영혼의 짝이다. 단짝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완곡하게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천하람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발언 수위가 좀 낮아졌어요. 조금 점잖아졌더라고요. 조금 부드러워졌다라고 할까.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변할 겁니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러나 분명 그 우파, 찐 우파, 뭐 광장 우파의 지향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다른 목소리예요. 국민의힘 자체가 원래 스펙트럼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좌파 같은 사람들도 많고 대신에 찐 우파 같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국민의힘 안에는. 찐 우파는 별도로 당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되죠. 뭐 자유통일당이 되든 자유민주당이 되든 가가호호 뭐 공명선거 대한당이 되든 그런 데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공화당도 뭐 있고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군소정당들을 의식하지 않거든요. 그들의 목소리,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중도 실용, 실용 중도 혹은 그 교과서에는 없습니다만 실용 자유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고 중도 실용 하여튼 좌우지간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파다, 우리가 우파당이야 이런 느낌 자체가 없어요 이제는. 때문에 국민의힘을 바라볼 때는 다양한 시각과 큰 스펙트럼, 넓은 스펙트럼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이 천하람이라든가 이준석 같은 자들은 어디에 위치하느냐. 같은 당이 오지 않더라도요. 그 스펙트럼 안에 걸리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적지 않습니다. 그걸 윤 대통령이 이제 이해도 했고 완전히 저들하고 단절하고는 정치가 안 된다. 그들과 손을 잡겠다라고 지금 결심했다라고 봐야죠. 그거 안 되면 좌우지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하고 손 잡아야 되는데 이재명 하자는 대로 뭐 다 해줘야 되는데 그거 지금 보시겠습니까? 그보다는 차라리 낫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와 관련된 뉴스가 꽤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천하람이가 윤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것이냐 축하는 물존 천하람의 악벌 테러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니들 지질 테면 지져봐. 나는 내대로 가겠다. 여기 대통령 윤석열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저 사람 참 흐뭇한 표정 아닙니까? 어제거나. 여기서 이제 읽어볼 만한 게 천하람 난 거부 안 한다. 그건 공사 구분 못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보낸 이 난만큼은 순수하게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는다 이런 식이죠. 여기 조국도 자기 이제 페이스북에 역대 유례 없이 사익을 위하여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난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이런 걸 이제 올렸었고요. 김준형이라는 자도 그 비슷한 그 글로서 자신의 SNS에 올렸네요. 버립니다라고 되어 있네. 버립니다. 이것을 버립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그리고 김준형 의원 여기도 조국혁신당 소속이죠. 대통령의 이 난을 버린 걸 사진을 찍어서 떡하니 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씹는 비아냥거리는 글을 한두 줄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거는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전체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은 전체가 다 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원희, 최민희 이런 사람들이 윤 대통령 축하난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반송할 것 내어놓았으니 가져가라. 아직 이재명이 이걸 이제 거부했다라는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이 이걸 거부하면은 굉장히 또 무거워지겠죠, 이슈가. 자, 아무튼 이런 일 속에서 천하람이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다소 뜻밖이잖아요, 어쨌거나. 자, 이 천하람은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난을 버려야지 왜 물을 주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 윤 대통령의 축하난에 물을 주는 모습을 공개하면서요. 그런 비판을 그냥 싹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장 바꿔서 윤 대통령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난을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나?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라면 이준석 의원, 조 대표 등 여러 야당 의원에게는 안 보냈을 것이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구성원이자 역시 헌법기관인 의원에게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뭐 점잖은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개인은 존중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존중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정치적으로 심판할 때는 하더라도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 존중은 있어야 한다. 난을 버리는 것은 최소한의 공사 구분도 못하는 그야말로 졸렬한 짓이다.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 존중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축하난에 물을 이제 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물을 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그대로 적어 놓은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쑥쑥 오르길 바란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치 부탁드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되자 저쪽에 이제 천하람을 이제 이렇게 댓글 테러하는 자들은 뜨거운 물이냐? 물 이게 주는 것이 뜨거운 물이냐? 당연히 술이겠죠. 대통령에게 아부하나? 신중한 의정활동 부탁드린다. 국민들 염장 지르나? 반납 등 댓글을 달면서 천하람을 맹공격했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 댓글도 제가 쭉 살펴봤는데 천하람이 이것은 잘했다라는 게 많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아무리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이고 싫다고 해도 대통령이 축하의 의미로 보낸 축하난을 버리는 게 맞나? 그걸 자랑이랍시고 사진까지 찍어서 버린 거 인정하고 정치적으로 비판할 땐 비판해도 최소한의 상호 존중은 하고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이렇게 오히려 천하람의 입장을 두둔하는 그런 댓글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죄국이 같이 조국입니다. 조국이 같이 선물한 난을 버린 행위는 인성이 덜 된 인간이다. 조국은 이번에도 의문의 일패를 또 했습니다. 사람이 밉지 난이 밉냐? 죄국인은 늘 사시노페스에 컴플렉스가 있는 듯하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나저나 2심까지 실형받은 죄국인은 왜 구속 안 하나? 이런 거 있고요. 천박한 국민의 천박한 정치인들 개인의 기분대로 할 것 같으면 정치를 하지 마라. 이런 거 있고요. 난이 무슨 죄라고 버리는 거냐? 대통령 싫으면 리본 떼고 키우면 되지. 여기 리본이 붙어있는 저걸 떼고 키우면 되지. 남노당 잔당들과 천하람은 그릇 자체가 다르다. 어벙이와 문어벙이죠. 쎄쎄
이재명이죠. 정가 오범과 노는 하수구 파는 조속히 법적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자, 이런 댓글이 이제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비록 이렇게 거부를 당했지만 몇몇 의원들이 대통령이 난을 거부했지만 대통령은 거부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 댓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네요. 천하람이 이건 정답을 이렇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정치인 것 같기도 해요.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